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구속기로에 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심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대표 지팡이를 짚으며 병원에서 나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9시간 넘게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직접 항변하고 있다는데요. 이 제1야당 현직 대표 구속 여부는 정치권도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라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박자은 기자.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심사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한 시각이 10시 3분이었으니 이제 9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이 굉장히 분주하고 경찰도 삼엄한 만큼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제공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구속 여부를 대기하게 되는데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후 5시 반까지 심사를 마쳐달라는 영장전담 판사의 요청보다 심사가 더 길어졌습니다. 검찰이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주요 혐의만 1,500쪽에 달하는데요. 오늘 검찰이 준비한 PPT 자료도 500쪽에 육박했습니다. 그만큼 입증을 소명할 사안이 많았다는 건데, 오전에는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오후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 관련 소명을 진행했고, 오후 4시 15분쯤부터는 위증교사 의혹 관련 입증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중요한 구속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역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점심시간에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식사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법정에서 심사가 이뤄지는 내내 이 대표는 검찰 측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였습니다. 백현동 대북송금 검사 사칭 의혹까지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종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김정근 기자가 이어갑니다. 법정에 들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검사 사칭 위증교사 의혹 등 각 사건별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백현동부터 포문을 열었습니다.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사건이라며 백현동 개발 비리로 인해 성남시가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성남시의 손실액 200억 원 산정 근거를 따지며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심사를 맡은 유창훈 판사도 백현동 개발과 유사한 사례를 더 제시해보라고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엔 제3자 뇌물 혐의인 대북송금 대납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에 대해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정치 후원금을 지원했다거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전화통화했다는 점을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발언을 이어가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경기도가 북측과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아 애당초 현금 지급 의무가 없고 따라서 대답 역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이 대표가 직접 공문 유출을 지시한 정황을 새로 제시했다는데요. 성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최대 승부처는 증거인멸 부분이었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떠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바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부당하게 빼낸 정황을 법정에서 새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대표실 비서관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문건을 빼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경기도 대표단 방북 요청 공문을 문제 삼은 겁니다. 또 검찰은 문건 유출 당일 이 대표와 A씨,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사이에 오고 간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오늘 열린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정황 중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측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부지사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도 법정에서 틀었습니다. 접견온 민주당 인사들이 위에서 써달라고 했다. 검찰 탄압에 대한 옥중서신을 작성해달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여기서 위를 이재명 대표로 보고 회유 압박 증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양심 선언의 내용은 사실이고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거나 압박을 받아서 작성한 건 전혀 아니다. 내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한 사실이고 그게 팩트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검찰 주장을 부인하며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검찰 출석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 손에 우산을, 다른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아무 말 없이 들어갔는데요. 자, 그런데 영장심사장 그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배두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척해진 모습에 머리도 정돈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 직접 우산을 들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 없이 걸음을 옮깁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검찰 출석 당시 입장문을 꺼내들고 지지자들 앞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친명계 의원들도 법원에 동행하지 않았는데 사법부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없앤 로우키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법원 출석차 병원에 실려간 지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걸음 걷다 휘청였고 고민정 서은숙 최고위원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휠체 안 타시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네. 그냥 모양 그대로입니다. 오늘 그래도 뭐 최고위원분들 만나셔서 대표님께서 뭐 좀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도 없이 나오셨어요. 출석 전에는 말을 아꼈던 이 대표. 영장심사장 안에선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를 마치면 잠시 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미리 나가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 이재명 대표가 곧 도착하겠죠? 네, 이재명 대표는 구속심사를 마치면 이곳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온 뒤 이 대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제 뒤로 보이는 구치소 정문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며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2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피켓을 들고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 세력도 모여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소요나 충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천여 명의 경찰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곳 구치소에 도착하게 되면 피해자 대기실로 이동해 혼자 영장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이곳에서 바로 풀려나 치료를 받고 있는 녹색병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에 자신의 짐을 모두 두고 외출증을 끊고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영장 기각을 자신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치소 안에서 곧바로 구속되는데요. 먼저 입감 절차를 거칩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신체 검사를 한 뒤 옷을 갈아입고 수용실로 이동합니다. 이 대표가 단식 직후인 점을 감안하면 의무실에서 건강 상태 등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법원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리는 곳, 바로 여의도 민주당이겠죠. 오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친명계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취임 일성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 승리하겠다였습니다.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삼선의 친명계 홍익표 민주당 의원. 오늘 원내대표 선출 직후 일성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대표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만약에 내일 기각돼서 뵙는다면 앞으로 당 운영과 관련돼서 대표님께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당 대표님의 지침을 받아서 당이 통합될 수 있도록.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비명계 박강원 원내대표 후임 선거에 친명 의원만 3명이 출마했고 그중에서도 친명색이 가장 센 홍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투표 전 출마한 3명의 후보는 이례적으로 누가 당선돼도 이 대표를 지킨다는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만큼 꽃다발도 없이 비공개로 조용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걸음을 떼기조차 어려운 이재명 대표를 보내드리는 마음은 정말 착잡했습니다. 처연한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는데 홍 신임 원내대표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선택에 대해 다양성과 함께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가결 투표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안희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유빈 기자, 사회부 손인혜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인혜 기자, 321호 안에서 9시간 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좀 소식이 전해 오고 있습니까? 네, 구속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저희 취재진이 법정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요. 321호 내부는 물론 법정 앞도 접근을 통제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심사 도중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래 예정된 심사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3분가량 늦게 도착해 시작 시간이 지연됐는데요. 중간에 점심시간을 30분가량 갖고 오후 4시엔 15분쯤 휴식을 취한 뒤 지금은 심사가 이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곧장 기록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영장 판사들은 짧은 시간 안에 수만 쪽 기록을 봐야 하기 때문에 카트에 쌓인 기록을 서서 훑는다고 합니다. 또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총 3명인데 사실상 합의제처럼 이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법정엔 검사 10명과 유창훈 판사, 이재명 대표, 변호인 6명이 자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합쳐 메인 검사만 8명으로 여기에 2명의 검사가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자, 김유빈 기자, 운명이 걸려있다 보니 이재명 대표 측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출석 때보다 훨씬 많은 변호인을 데리고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6명이나 되는 변호사들과 함께했습니다. 면면을 보면 영장 심사를 대비한 판사 출신들이 포함됐고요. 이 중 2명은 이재명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으로 재판받을 당시 무죄를 이끌었던 변호사들입니다. 조국 장관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전략으로 맞섰다고 봐야 할까요? 이 대표 측은요? 네, 우선 공개 행보는 로우키 전략인데요. 앞서 보셨겠지만 이 대표 노타이 차림으로 머리도 병상에서 갓 일어난 모습처럼 등장했습니다. 법원 앞에 의원들도 동행하지 않았고 검찰 출석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장 심사를 받을 때는 이재명 대표 적극적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했지만 범죄 혐의 소명에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물밑에선 탄원서 등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접촉한 한 친명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재판부의 면죄부로 작용할지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탄원서를 준비한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장외 압박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검사 출신한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탄원서 자체는 법정에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손인혜 기자, 마침 오늘 수원지법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있었어요. 여기도 지금 관심이었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변호인이 반출하려다가 교도관에게 제지당했는데요.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적어온 탄원서를 적어가겠다고 하자 교도관이 접견을 통해 얘기하라며 막은 겁니다. 이 탄원서 내용은 옥중서 씨는 자유의사로 작성한 거지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민주당 측 인사가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며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고 옥중서신 작성을 종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반박하는 동시에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이 대표 영장 심사날 내려고 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지금 검찰이 이제 주목하는 게 바로 증거인멸 부분인데 오늘 법정에서 녹취 파일이 재생될 거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거든요. 틀어졌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면담 내역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는데요. 이외에도 검사 사칭 관련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도 심사장에 가져갔습니다. 법정에서 트는 건 재판부 허가가 필요해서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파일은 재생하지 않고 증거로만 제출했습니다. 자, 김유빈 기자, 지금 민주당이 숨죽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민주당은 내부 경랑이겠지만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그 전쟁은 더 빨라질 겁니다. 친명계는 비대위는 없다, 옥중 공천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구속 적부심, 보석 신청, 또 다수 의석을 활용한 석방 요구 결의안으로 이재명 대표를 최대한 나오게 하겠다는 건데요. 반대로 비명계는 총선의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있어 여론에 기대겠다는 계산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대표가 구속돼도 반성 없이 친명계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면 한두 달 내 여론이 돌아설 거다. 이 시점에 비대위든 전당대회든 새 체제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해도 무슨 사유로 기각됐느냐가 또 관건입니다. 흔치는 않지만 영장이 기각돼도 재판부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명계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거라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 사퇴를 다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범죄 소명 없이 기각된다면 친명계의 강한 반격에 비명계 더 숨 죽이고 관망 모드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새로운 소식 전해오면 또 뉴스 도중이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유빈,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오늘 서울 도심에선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시가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10년 만에 열린 시가 행진이었는데 북도발에 맞선 최신 무기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위장 트럭들이 나란히 지나갑니다.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국민들 앞에 최초 공개한 고위력 현무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 800km에 달해 북한 전역에 있는 지휘부 벙커와 미사일 기지가 타격권입니다. 탄두 중량은 10년 전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처음 공개됐던 현무2의 2배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시 선제적 타격을 실시하는 대량 응징 보복의 주요 수단입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도 처음 출동했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2015년 독자 개발에 착수한 LSAM은 지난 5월 요격 시험에 4번째 성공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여 파괴합니다. 떨어지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40에서 7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어 한국형 사드로 불립니다. 천궁2는 고도 20km의 저고도, LSAM은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내년 해군에 인도될 대한민국 해군의 4번째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 이른바 AR로 공개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국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중계방송을 통해 세종대로를 가르며 순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시가행진은 시청역에서 광화문 일대까지 1.3km 구간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길은 6.25 전쟁 당시 서울을 수복했을 때 우리 국군의 진군로였던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과 K방산주역인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등 주력 무기도 총출동했습니다. 고위력 무기 체계와 함께 인공지능이나 로봇, 신형 방탄복과 투시경 등을 활용한 미래형 지상군 부대 아미타이거도 처음 모습을 드러내 우리 군은 향후 군 전력을 첨단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시가 행진에 앞서서 국군의 날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북한 영토를 빨갛게 칠한 뒤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시 휴전선을 넘어 원점 타격하는 시뮬레이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제거하는 킬체인,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곧바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또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 응징 보복, 한국형 삼축 체계를 소개한 겁니다. 이러한 삼축 체계는 오늘 시가행진에서도 국민에게 그대로 선보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맞서 최대 100km 떨어진 표적을 감시할 수 있는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기 등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최대 한 달간 물속에서 북한 잠수함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도 등장했고 육해공의 도보부대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가 행진에 참가한 총 병력만 4,600여 명, 장비만 170여 대. 장비부대 기준 서울공항을 출발해 숭례문까지 37km 정도를 이동하면서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국군, 국민들이 함께 도심을 행진하고 대형 태극기를 함께 펼쳐 보이며 다시 한번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행진은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제 총선이 2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여론조사가 쏟아지곤 있지만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불신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가 오늘부터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를 선보입니다. 이 편차가 큰 개별 조사의 한계를 줄여 정확한 여론 결과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여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폴A 첫 분석 결과를 유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전후로 실시된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의 민주당 지지율입니다. A기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4%였지만 B기관에서는 33%로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조사여도 조사기관의 성향, 조사 방식, 질문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인 겁니다. 채널A는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비바랩과 함께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 이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680개 여론조사를 전수 분석한 폴A를 개발했습니다.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성을 어느 정도 보정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26일 현재 폴A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41.1%, 국민의힘 34.8%, 정의당은 3.8%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하락했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올랐습니다. 위기감에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6개월 흐름을 보면 민주당은 33%에서 42%까지 등락을 오간 반면 국민의힘은 30%대 초중반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추정치는 36.4%로 지난 한 달간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폴A는 총선까지 남은 190여일간 여론기관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정확성을 높인 분석으로 여론의 흐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폴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폴A가 분석한 현재 서울 민심은 35% 대 36% 초박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선 앞두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더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홍지은 기자가 서울 강서구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저는 지금 구청장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에 와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사활을 건 이번 선거. 강서 구민들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후보가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별로 오래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좀 당선돼가지고 임기를 채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나는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특살로 이렇게 불려남았는데 그분이 아직도 자기 죄책감을 잘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30 세대에서도 지지 후보는 엇갈렸습니다. 다시 이렇게 선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약간 강서 구민들을 이렇게 이런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또한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청렴한 사람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직전에 하셨던 분이 저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뭘 보여주질 못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그 분을 한 번 더 뽑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지역 살리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경찰 출신임을 강조하며 검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 민심이 팽팽한 만큼 결과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폴A가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6.3%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선거라 여야 지도부도 총출동하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요즘 자주 나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인연이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사면 이후 처음으로 한 이 육성 인터뷰에서 친박계 인사들의 총선 출마를 묻자 선을 그으며 한 말입니다. 정치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저의 그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연관이 된 것이라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때 본인 이름을 팔진 마라 이거네요. 네, 내년 총선 때도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인연하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겠죠. 검찰의 그 재판에서의 구형도요,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다 구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감옥에 보낸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 궁금했었죠. 박 전 대통령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탄핵 국면 때 이 최서원 씨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최서원 씨에 대해 해명도 하고 이 국민들에게는 사과도 했습니다. 사적인 심부름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성이니까 그래서 그 최서원 원장이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요즘 뭐 바쁘게 다니나 보죠? 네, 한 총리가 요즘 이 공개 활동이 더 많아진 듯한데요. 74살의 한 총리, 오늘은 우유 배달원으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우유를 넣으며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 활동에 나섰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저 그냥 직접 한번 드리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오래 말씀 건강하세요. 정말 많이 이렇게 밟아줘서 참 고맙고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요즘 한 총리가 특별히 바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한 총리 지난주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죠. 보란 듯이 이후 더 동분서주하는 모습입니다. 도덕 전에 오늘 작성해 주시겠습니다. 안 물러날 거다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 같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대들의 책임은 뭘까요? 네, 유 전 이사장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위기가 그대들의 책임이라면서 이 사람들을 지목했습니다.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요.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를. 그때 여성 유권자들은 충분히 자기 몫을 이미 지난 대선 때도 했고요. 그러니까 대선 때 2030 남성들이 투표를 잘못했다, 이건 분석이네요. 네, 정확히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뽑은 이 이대남들을 겨냥한 건데요. 남성들이 즐겨 찾는 커뮤니티도 이 쓰레기통에 비유했습니다. 그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돼요.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쓰레기 아니들 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 표현이 과격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대남을 지적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좋아하지 않는다고 막 탓하고 이런 거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뮤니티에서도 민주당 안 뽑으면 쓰레기냐, 갈라치기로 득볼 생각한다며 비판이 터져 나왔고요. 과거 발언도 소환됐습니다.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왜냐하면 뇌세포가 너무 많이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과거에 그 지위를 획득할 당시에 능력이 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네, 젊었을 때 노인 비하하고 나이가 들자 젊은이들 비하한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나이로 갈라치는 말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H가 인천 검단의 아파트 외벽에서 철근이 빠진 사실을 알고도 덮은 행적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몰래 보강 공사를 해왔던 겁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LH는 인천 검달의 한 아파트에서 주거동을 떠받치는 지하층의 외벽 철근이 누락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밝혀낸 건 감리단장 A씨였습니다. A씨는 구조 도면을 보고 철근 누락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LH 담당자는 이 사실을 본사는 물론 지역 담당 본부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LH를 직접 지휘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더라도 일선 현장 단계에서 본사에게 이거를 보고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보강 공사는 입주 예정자도 모르게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되게 어이가 없고 이 보강을 이미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숨긴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심지어 감리단장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습니다. LH는 보강 공사만으로 충분하다 했지만 A씨가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한다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감리회사 측은 우리 입장에서는 LH가 절대 갑이라며 LH 눈치를 안 봤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감리단장 교체는 LH와의 갈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전국에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 단지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서 천여 명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한국으로 압송하려 하자 고성의 몸싸움까지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반바지 차림 남성과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발로 벽을 차며 저항하지만 결국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앞에서도 실랑이를 벌입니다. 교환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 영토고 탑승하는 순간 대한민국 현지법 적용됩니다. 남성은 중고거래 사기범인 30대 A씨.
20대 공범과 함께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생활용품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 1,130명에게서 3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범행 전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환전책 등을 포섭했고 130개 넘는 계좌를 사용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계좌가 막혔을 때 그 국내에 있는 공범을 포섭해서 그 피의자의 계좌로 돈을 받거나 그 피의자를 통해서 피해 금을 이체받는 수법을 취했습니다. 필리핀 국적 아내와 가족을 동원해 범죄 수익금을 환전하며 수사망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을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소액 사기여서 신원이 밝혀져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송환한 A씨 일당을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아파트에 있던 10대 여성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 여성은 30대 남성에게 1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매매를 시킨 정황이 드러나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경광등을 켠 순찰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이 아파트에 감금돼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112 문자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신고자에게 화장실에 숨어 있으라고 한 경찰. 현장을 급습해 집에 있던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함께 있던 10대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5시 이후 같아. 경찰하고 만나고 그건 무슨 사건 아닌지도 모르고 하여튼 처음 당한 것 같은데. 여성은 지난해 채팅 앱을 통해 남성을 만난 뒤 1년간 이 집에 갇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성폭행은 물론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상호 합의하에 여성과 동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성을 찾는 가출 신고나 실종 신고는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남성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성매매 대금으로 추정되는 입금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시장 거래를 해야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해가지고 여성 진술에 좀 신빙성이 있다 해서. 경찰은 남성을 감금과 강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성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이 누군지 파악 중인데 이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해져서 문전성시였던 병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죠. 일부 병원은 식욕 억제제를 마구 처방하고 부작용을 줄인다며 마약류인 항우울제까지 처방하다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병원 앞에 텐트까지 쳐놓고 줄을 선 사람들. 이 병원의 처방을 받기 위한 줄서기 대행업체도 성업 중입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이 병원은 이른바 다이어트 성지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텐트 치고 아니면 차에서 막 같이 달리고 자기 이제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걸로 해서 대신 타다가 주고 뭐 이런 거 알고 있어. 선배치밖에 안 되고 일일에 대리를 같이 해서 하는 거지. 너무 멀잖아요. 같이 오면 한 사람과 두 번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이 병원을 마약류 오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1년간 3만 1,670여 명을 대상으로 1,288만여 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했습니다. 경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7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이 마약류인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면서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우려되자 마약류인 항우울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방식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했다고 봤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이 외지다 보니 해외나 전국 각지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아 약 처방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히려 항우울제가 식욕 억제제 사용량을 줄이고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시켜 처방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구의 또 다른 다이어트 전문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급커브 구간이나 내리막에서 차량 추락을 막아주는 게 가드레일이죠. 그런데 낡고 허술해서 생명막 역할을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다시 간다 이솔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가드레일이 맥없이 뜯긴 채 쓰러져 있습니다. 4년 전 강원도 삼척의 급커브 구간에서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튕겨나와 4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급커브가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산길. 낭떠러지 옆에 가드레일이 새로 설치돼 있고 속도 제한 표지판도 세워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지점입니다. 여전히 이곳 옹벽에는 차량이 들이받은 흔적이며 유리 파편이 남아 있는데요. 이곳 절벽의 가드레일은 사고가 난 뒤에야 5등급으로 교체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는 걸 막아주는 가드레일. 2001년부터는 가드레일의 성능을 시험한 뒤 등급을 매겨 도로 위험도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설치된 오래된 무등급 가드레일입니다. 가드레일 성능 시험 당시 영상입니다. 안전등급을 받은 가드레일은 대형 화물 차량이 부딪히자 차를 받치며 방향을 바꿔줍니다. 반면 무등급 가드레일과 충돌한 화물차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굽니다. 차량 내에 탑승돼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면 전복되거나 이런 경우는 다 페일이죠. 전문가와 함께 사고 현장 인근 도로들을 점검해봤습니다. 굽은 도로 옆은 6m 높이의 가파른 바위 절벽. 고위험 구간에 해당이 되니까 차량을 절대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추락을 했다 하면 치명적으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할 정도로 충격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고강도의 5등급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하는 고위험 구간이지만 이렇게 무등급 가드레일이 설치됐는데요. 심지어 볼트가 곳곳에 빠져 있어 이렇게 조금만 발로 밀어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둥 뽑힌 가드레일이 그대로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커브와 경사가 심한 위험 구간 상당 부분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속하는데 지자체도 국토교통부도 가드레일 교체는 뒷전입니다. 지금 저희 지방도에 아직 무등급인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한 번에 싹 바꿔버릴 수 있는 예산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고속도로, 일반 국도까지 지방도는 없다고 봅니다. 지방도는 지자체에서 자기가 다 관리합니다. 서로 책임을 떠미는 사이 시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테슬라가 이번엔 인간형 로봇을 내놨습니다. 옵티머스의 진화 버전이라는데요. 시제품 때보다 훨씬 움직임이 자유로워졌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자유자재로 관절을 움직여 한 발로 중심을 잡고 요가 자세를 취합니다. 정교하게 움직이는 5손가락은 테이블 위 블록을 색깔별로 구분합니다. 현지 시간 24일 공개된 테슬라가 차세대 옵티머스라고 밝힌 인간형 로봇입니다. 외부로 부품과 전선이 드러나고 복잡한 동작은 하지 못하던 지난해 2월 시제품보다 훨씬 진화된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옵티머스가 팔과 다리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며 탑재된 신경망을 이용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인간형 로봇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간에게 위험하거나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our cars are like semi-sentient robots on wheels. It makes sense to put that onto a humanoid form. 테슬라는 이런 로봇을 투입해 완전 자동화 공장을 운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 인간형 로봇의 가격은 우리 돈 2,700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 영동과 경북 북부동 해안에 최고 70mm가 내리겠고요. 경북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 21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아침 기온이 점점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귀성길과 성묘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석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이냐 기각이냐 정치권이 숨죽이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든 기각이든 민생은 내팽겨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친명, 비명, 본격적인 권력 투쟁에 들어가고 국민의힘도 장관 차출론 띄우면서 국정보다 선거에 관심 가질 분위기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건 이거겠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